월가에서 들려온 서늘한 경고, S&P 500 지수 폭락 예고입니다. 베테랑 레리 맥도널드는 내년 최대 35% 하락을 점쳤습니다. 지수가 4,365포인트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충격적 전망이죠. 이는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회귀하는 수치입니다. 시장에는 이미 위험 요인들이 시한폭탄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위험 대비 보상이 최악이라는 그의 말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유가 급등과 고금리는 이미 시장에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AI 열풍의 이면에 숨겨진 산업적 충격도 무시할 수 없죠. 우리는 이 공포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지갑을 가장 먼저 위협하는 건 무섭게 치솟는 기름값입니다. 한 달 전 2.92달러였던 휘발유는 어느새 3.84달러를 찍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미 통계치 그 이상입니다.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죠. 이란 전쟁의 영향은 아직 데이터에 다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하의 희망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확률을 40%로 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5%였던 수치가 순식간에 8배나 뛴 것이죠. 인플레 공포가 다시 증시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꿈이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피벗을 기다리던 시장에 차가운 찬물이 끼얹어졌죠. 고금리 장기화, 즉 하이어 포롱거의 공포가 현실이 됩니다. 패드워치는 올해 금리 동결 확률을 급격히 높였습니다. 한 달 전 5%였던 확률이 이제는 무려 40%까지 치솟았습니다. 돈의 값어치가 계속 비싸지면 기업들의 숨통은 조여집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어느새 실망과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연준의 입만 바라보던 증시는 다시 방향을 잃고 헤맵니다. 고금리라는 높은 벽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진짜 무서운 건 수면 아래에 숨은 사모 신용시장의 위기입니다. 팬데믹 당시 1% 초저금리로 빌린 수많은 대출이 만기를 맞습니다. 저금리 시절의 파티는 끝났고 이제는 고금리의 청구서가 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에도 거대한 먹구름이 끼고 있죠. 금리 위험과 신용 위험이 동시에 폭발할 수 있는 임계점입니다. 부실 대출의 고리가 끊어지면 주식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죠. 맥도널드는 이를 금융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신용 위험이라 경고합니다. 빌린 돈의 무게가 기업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잔인한 계절입니다. 터지기 직전에 폭탄을 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혁신의 상징이었던 AI가 이제 우리 일자리를 정조준합니다. 시장이라는 괴물은 AI를 통해 새로운 공격 대상을 찾고 있죠. 핀테크 기업 블록은 이미 AI로 인력의 40%를 감축했습니다. 소프트웨어부터 자산관리까지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AI가 인간의 업무 모델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올 여름 전례 없는 규모의 대규모 해고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매달 20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현재 4% 수준인 실업률이 연말에는 6%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수치상 2%의 차이는 우리 삶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업의 속도는 우리의 예상보다 빨라질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가게는 소비를 줄이고 경제는 활력을 잃겠죠. 이는 곧 기업의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고리입니다. 시장은 이 고용 한파를 아직 가격에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월가는 하반기 실업률 지표가 나올 때마다 요동칠 것입니다. 소득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가 투자 심리를 꽁꽁 얼려버립니다. 이 차가운 겨울을 버텨낼 체력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폭락의 예고장 앞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건 기술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머니멘탈입니다. 공포에 매몰되면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락장은 고통스럽지만 자산을 재편성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부자들은 모두가 던질 때 사고, 모두가 환호할 때 떠났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스마트폰 앱을 삭제할 수 있는 배짱일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야 시장의 소음을 이겨낼 수 있죠. 김대리와 함께 무너지지 않는 투자에 뼈대를 세워봅시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모든 폭락 뒤엔 항상 더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때도 시장은 살아남았죠. 공포의 정점에서 매수한 이들은 결국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S&P 500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하는 믿음의 지수입니다. 하락폭이 30%를 넘어가면 그건 역대급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대중이 비명을 지를 때가 바로 우리가 수량을 늘릴 적기입니다. 위기는 부의 사다리를 갈아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창이기도 하죠. 과거의 데이터를 믿고 끝까지 시장에 살아남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하락장도 결국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발판이 될 겁니다. 폭락장 예고 앞에 김대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현금은 하락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든든한 방패가 되죠. 무지성 매수 대신 정해진 구간에서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킵니다. 한 번에 몰빵하는 도박이 아닌 시간을 사는 투자를 해야 하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일부는 위기를 위한 총알로 남겨둡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부실한 자산은 과감히 정리할 때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을 잡을 수 있죠. 김대리와 함께 차분하게 기회의 바구니를 채워봅시다. 투자의 성패는 하락장에서 무엇을 했느냐로 결정됩니다. 남들이 도망칠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인내가 핵심이죠. 시장의 소음은 일시적이지만 자본의 성장은 영원합니다. 결국 살아남는 자만이 상승장의 열매를 복식할 수 있습니다. 김대리는 이번 위기도 기꺼이 즐겁게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흔들리는 건 지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일 뿐이니까요. 머니멘탈을 바로 세우면 어떤 하락장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가장 강력한 힘은 당신 안에 있죠. 저와 함께 이 파도를 넘어 경제적 자유로 나아갑시다.